안녕하세요. 기하학과 사고교육 4주차 세 번째 영상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이중선형 사상의 정의를 알아보고요. 이중선형 사상과 행렬의 대응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써보면요. 이중선형 사상 B가 주어져 있을 때 BVW는 항상 적당한 행렬 A에 대해서 BVW를 E의 행벡터 그리고 A W를 W 표준기저 열벡터, 표준기저 좌표 열벡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A를 우리가 이중선형 사상 B의 기저 E에 대한 행렬 표현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이중선형 사상이 또 특별한 더 좋은 조건들을 만족할 때 이 A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어서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중선형 사상이 이렇게 대칭적인 성질이 있으면요. 여기서 대칭적인 성질이란 벡터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 그 실수값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BVW가 BWV 이것이 모든 벡터 VW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면 이런 거를 우리가 대칭 이중선형 사상 Symmetric Bilinear For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중선형 사상이 이럴 경우 Symmetric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어떤 같은 벡터를 이제 양쪽에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BVV가 항상 0이 되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면 이런 거를 우리가 안티시메트릭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연습 문제에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연습 문제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중선형 사상이 BVV는 0을 만족하면 BVW는 마이너스 BWV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더 정확히는 이 성질을 반대칭 이중선형 반대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실수에서는 사실은 이제 두 조건이 이제 같습니다. 실수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의 정의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칭, 그러니까 Symmetric Bilinear Form과 Antisymmetric Bilinear Form에 대해서 정의를 알아보았고요. 이제 Symmetric Bilinear Form의 경우에 이것의 부호에 대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칭 이중 선형 사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부호는 사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뿐만이 아니라 더 복잡하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플러스가 몇 개, 마이너스가 몇 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 그 말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부호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모든 부호가 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호들 플러스 몇 개, 마이너스 몇 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전부 다 플러스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양의 정부호라고 부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메트릭 바이리니어 폼이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양의 정부호다, 영어로는 positive definite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BVV가 항상 0 이상이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BVV가 0일 필요 충분 조건은 V가 0벡터인 것. 두 번째 조건까지 만족하면 우리가 B를 양의 정부호라고 부릅니다. 양의 정부호인 대칭 이중선형 사상.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중선형 사상은 내적을 일반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내적은 바로 양의 정부호인 대칭 이중선형 사상과 이제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그 내적의 네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내적은 그 반드시 만족해야 될 조건이 이제 C1VW가 C1VW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V1 플러스 V2W가 V1W 더하기 V2W 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꾼 것이 같다. 실수에서의 내적은요. 실수에서의 내적은 이제 순서를 바꾼 것이 같다가 있고, 네 번째 조건이 바로 VV는 항상 0 이상이고, 그리고 정확히 언제만 0이냐면 V가 0일 때만, V가 0벡터일 때만, 0벡터일 때만 그 내적한 것이 0이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이것이 내적의 이제 공리였습니다. 내적의 이제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잘 관찰을 하면은 이것이 양의 정부호인 대칭 이중선형 사상과 이제 정확히 같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은 양의 정부호인 대칭 이중선형 사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보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기를 한번 보면은 여기다가 얘를 한번 들어보면은 만약에 자 이제 V가 V1, V2고요. W가 W1, W2고요. 여기 이제 R2에서 이제 할 때 이제 BVW를 V1, W2 더하기 V2, W1 자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이 그 대칭 이중선형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 이중선형 사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양의 정보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 b 자 1, 마이너스 1하고 1,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이것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대칭 이중선형 사상이지만 양의 정보는 아닌 그런 행렬임을 죄송합니다. 네, 그런 이중선형 사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쪽에 또 다른 보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BVW를 V1, 죄송합니다. 이게 지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자, V1W2 빼기 V2W1 이렇게 정의된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면은 이것이 마이너스 BW V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V는 여러분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이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반대칭 이중 선형 사상의 예가 됩니다. 그러면요, 이 두 가지 보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요걸 관찰을 해볼까요? 이 첫 번째 대칭 이중선형 사상은 BVW는 이것을 여러분이 V1, V2에 0, 1, 1, 0, W1, W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컴퓨터가 지금 반응이 느려졌습니다. 네. 요거랑 요거가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BVW가 여기서 본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은 V1, V2의 0, 1, 마이너스 1, 0에 W1, W2 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것인데요. 이제 대칭 이중선형 사상에 대응되는 이런 행렬은 대칭 행렬이 됩니다. 대칭 행렬이 되고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에 대응되는 행렬은 반대칭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대칭 행렬이라는 뜻은 대칭 행렬이라는 뜻은 행렬이 A의 전치 행렬이 A랑 같으면은
이거를 대칭 행렬이라고 하고요. 반대칭 행렬은 A의 전지 행렬이 마이너스 A가 되면은 그런 거를 반대칭 행렬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 중간에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는데요. 그 컴퓨터가 조금 이제 필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느려져서 제가 빈 화면으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네, 중간에 화면이 바뀐 점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네, 앞서서 살펴본 내용들을 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B가 네, 방금 BVW가 이제 V1 W2 더하기 V2 W1 이렇게 써진 거는요. 이렇게 V1 V2에 0, 1, 1, 0에 W1 W2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었고요. 또 BVW가 V1 W2 빼기 V2 W1이면 이거는 V1 V2에 0, 1, 마이너스 1, 0에 W1 W2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B가 대칭이면은 이 경우 B에 해당되는 행렬도 대칭 행렬이 나왔고요. B가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이면 대응되는 행렬도 반대칭 행렬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일반적으로도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가 대칭 이중선형이면요. B를 기저2로 표준 기저로 표현하는 것도 그것이 대칭 행렬이 되고요. 네, 만약에 반대칭 이중선형이면 네, 대응되는 행렬도 반대칭 행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사실 이제 B 값은 그 이중선형이기 때문에 표준 기저 이 아이들을 이제 했을 때 이 값이 ij들 값들이 사실 모든 BVW를 사실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요, 자, 이 이중선형 사상에 대응되는 그 행렬을 우리가 A라고 쓰면은 이것을 AIJ I행 J열의 성분이 이제 AIJ라고 쓰면은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썼을 때 BEIEJ가 AIJ라는 것을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앞선 그 노트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B가 대칭이라는 뜻은 BEI가 EJ라는 죄송합니다. BEIJ가 BEJ EI라는 뜻이니까요. 따라서 AIJ랑 AJI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전체 행렬이 A가 된다는 것이고요. 반대칭 행렬일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의를 사용하면 aij가 마이너스 aji라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a의 전체 행렬이 마이너스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각각 이중선형 사상이 대칭이거나 반대칭이거나 그럴 때 대응되는 행렬 역시 대칭 행렬이고 반대칭 행렬이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칭 행렬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대칭 행렬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 증명은 사실은 이제 복소수 벡터 공간에 대해서 또 이론을 조금 더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강의록에 더 알아보기 부분에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이제 수업 시간에 영상으로 자세히 이제 보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 그렇지만 이제 증명은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그 대칭행렬의 중요한 성질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n 곱하기 n 대칭 행렬이면요. 행렬이면 A는 항상 n개의 실수 고유값을 가집니다. A는 중복을 허락하여 n개의 실수 고유값을 갖는다. 이것이 이제 대칭행렬의 중요한 성질입니다. 증명은 사실은 이제 조금 지금 하기는 이제 복소수 벡터 공간의 성질을 조금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또는 이제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것이 대칭행렬의 첫 번째 성질이고 두 번째 중요한 성질로서 이제 만약 람다1이 람다2 서로 다른 A의 두 고유값 A의 실수 고유 값이고 이제 V1이 VI가 람다 i의 고유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고유 벡터라면 V1과 V2가 서로 직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만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V1의 이렇게 쓸까요? V1의 ET A V2
V2의 E. 요것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을 계산하면, 자, 이거를 이제 이쪽을 이제 붙여서 계산을 하면은 V1의 2의 행벡터 A V2E는 이거는 람다2 V2E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V2가 A의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요. V2가 네 LA V2가 람다 V2라는 람다2 V2라는 것을 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네, 이게 지금 A가 이제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V1의 2의 T의 A는 A의 전체 행렬과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A V1 2의 이 전체의 전체 행렬 트랜스포스를 취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게 람다 1 V1이니까 람다 1 V1 2의 T의 V2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람다2는 실수니까요. 지금 람다2 V1 2의 T의 V2 2가 되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개가 같다는 결론을 이제 얻는데요. 람다1과 람다2는 지금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동그라미 값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동그라미가 바로 V1과 V2의 표준 내적을 계산한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V1과 V2가 유클리드 공간에서 수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인 경우에 그 두 벡터는 서로 수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성질은 여기서는 이제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그래서 대칭 행렬은 중요한 성질이 이제 대칭 행렬은 A가 대칭 행렬이면 n개의 실수 고유값이 쭉 있고요. 이제 고유 벡터가 이제 그 n개의 고유 벡터들이 정규 직교 기절을 이루게 그런 고유 벡터들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